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으로 임명해서 함께 일했던 전모 씨의 사망과 관련한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이 세상을 떠난 것 벌써 5명째다, 이런 뉴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세상을 떠난 것, 이것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건 이재명 대표 나의 탓이 아니다,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라고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게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게 이재명 때문이냐 강하게 항변하는 이야기 여러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김광삼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우리 장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 소식 딱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죠.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 선출직들이고 뭔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검찰의 무도한 수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이 고인에 대한 그 위로의 말씀도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네. 이런 억울한 죽음이 또다시 정치권과 언론과 이 뭔가 이용의 대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사실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말 아주 절제되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이 더 억울한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 정치권과 언론이 지금 검찰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이 무거운 마음이 한꺼번에 다시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철민 의원 우려하신 대로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는 최대한 담담하게 사실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장동혁 의원은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장철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이 가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에 영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고인이 그 발언을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검찰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작년 12월 말에 한번 소환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조사는 영상 녹화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소환 조사를 하고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일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측근이 5번째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까마귀가 날 때마다 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찰을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 전모 씨의 사망. 이것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항변을 했고요. 오늘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겠다. 이렇게 민주당 측은 밝혔는데 아직까지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조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현장 상황이 확인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만약에 조문을 한다면 조문을 하는 대로 또 영상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예. 이재명 대표는 나 때문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는데 지금 순진 전모 씨의 유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표직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경찰에서도 확인을 해준 내용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전모 씨의 이번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이전에 지금 5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4명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단 그 극단적인 선택한 5명 중에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하고 성남시장 때부터 줄곧 굉장히 호흡을 맞춰왔던 공무원이고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직위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 아니면 신뢰하는 사이 아니면 비서실장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장 때도 비서실장을 했고 또 당선인 때도 비서실장하고 또 도지사 하면서 비서실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더 이번에 좀 충격적인 것은 이제 유서 내용에 일단 뭐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라는 내용. 네. 더 이상 희생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언뜻 뭔가 지금 관련된 거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뭐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압박받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네. 죄가 없는 사람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심리적 압박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4명의 이제 극단적 선택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유서 내용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만약에 검찰이 무도하고 조작 수사로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걸 참을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검찰의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직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유서에 담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모든 책임을 검찰의 어떤 조작적 수사에 있다. 압박 때문에 극단적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설득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빈소를 찾아서 조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빈소 주변에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가 지금 빈소까지 기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유족분들이 동의해야만 취재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유족들이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됐다기보다는 현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원래는 오후 1시쯤에 조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빈소가 마련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때까지 빈소가 구성되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가 조문하는 데 대해서 유족이 전부가 될지 아니면 일부 유족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반대하고 있다. 또 그래서 조문이 늦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소식. 명확하게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러한 이야기가 빈소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은 이 숨진 전모 씨 처음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뭐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 여러 차례 수사했다. 구속영장에도 이분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시가 돼 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인가요?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했다. 그리고 유족들도 아마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한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고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사는 아마 한 번 받은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번 받았다고 하면 이제 검찰이 거짓말할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조사를 받게 되면 그건 다 기록에 남게 되거든요. 뭐 영상이 됐던 아니 조사가 됐던 간에. 그래서 아마 한 번 받은 것은 이제 맞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영장 범죄 사실에 이제 전모 씨가 나오거든요. 그 전모 씨가 성남 FC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성남시에서 행정기획국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 FC 제3제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뭐 네이버, 두산, 뭐 차병원 이런 기업들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전모 씨가 네이버하고 이제 관련이 있었다는 거고, 그 네이버에서는 40억 또는 50억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이버에서 돈을 받는데 이거 성남 FC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는 이제 직접 주려고 한 거예요, 성남 FC에. 근데 이건 이제 영장에 있는 사실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협약서에서 성남시를 빼자. 그래서 희망살림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이 돈을 성남 FC에 전달하기로 하는 일종의 이제 편법을 한 게 아니냐. 이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관련해서 역할을 해서 성남 FC와 뇌물죄에서는 이제 조사를 한 번 받았다는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도 대북송금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대북송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의 장례식에 가서 이재명 대표 대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굉장히 축하한다 이런 말을 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검찰이 어쩐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성남 FC와 관련해서만 한 번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대북송금이랄지 이런 부분도
계속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런 이제 압박감은 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진술 여하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법적인 운명이 또 좌우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또 관련된 경기도랄지 이제 성남과 관련된 성남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이렇게 조사를 받고 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은 뭐 이재명 대표를 보좌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성남 FC와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또 앞으로도 조사받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스트레스와 좀 심적으로 힘들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받은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 최근에 숨진 전모 씨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건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비서실장의 법정 증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인가요? 네네. 거기에 이 숨진 전모 씨가 경기도 비서실장 자격으로 조문을 갔었고 그때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그 증언,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십니까? 네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비서실장했잖아요. 또 경기도지사 할 때도 비서실장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어떤 뭐 대장동이랄지 아니면 뭐 성남 FC랄지 대북송금이랄지 뭐 유례할지 이런 것에 관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대장동과 이런 건 연관성이 전혀 없고 단지 이제 성남 FC와 관련해서 네이버에 기부를 받는 데만 관여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도 단지 성남 FC에서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일부만 좀 일을 수행한 게 아닌가, 이제 그 정도의 선에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자신이 짊어지게 될 어떤 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현재 빈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유가족이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거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빈소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 조문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인물 가운데 세상을 떠난 사례가 벌써 5번째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전후에, 대선 직전에 아마 그런 내용의 뉴스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찾아봤습니다.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자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나고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또 업무 자체를 너무 과대하게 본인이 한 것처럼 결정해서 한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영상을 통해서 이번에 전모 씨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세상을 떠난 것, 이게 5명째다, 이런 영상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말이죠. 김광선 변호사님 다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죠. 예.
이렇게 어떤 수사를 받던 인물 또는 어떤 사건의 참고인이든 이렇게 떠올랐던 인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검찰 수사는 적어도 해당 인물에 대해서는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단이 이제 되고요. 일단 이제 그 인물이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이제 그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제 피고인이 부인하게 되면 사실 이게 법정에서 이제 현출한다 하더라도 이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증거 능력이 좀 좌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비서실장을 하면서 굉장히 측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성남 FC랄지 이제 다른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키맨은 뭐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이제 성남 FC는 기소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이러한 죽음 자체가 뭐 재판에 영향을 미치다든가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다투잖아요. 전혀 죄가 없고 부인하고 있고 조작했다고 다투는데 이제 사망한 사람의 어떤 유서 내용에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쪽의 말을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랄지 아니면 뭐 사망한 분들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 전모 씨의 어떤 사망 자체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법적으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빈소 주변에서 유가족들이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유가족들이 좀 조문을 할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100%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빈소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들려오고 있다. 이 내용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황 자체가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점점 더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유가족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하루 종일 그 이상 기다리더라도 조문을 꼭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꼭 조문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유서 내용도 그렇지만 아마 유가족들, 가족들하고는 어느 정도 고인이 평소에 대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그 내용 이야기가 스트레스 일종, 내용도 그럴 것이고 뭐 사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뭐 의견을 뭐 나누거나 대화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유서의 내용과 유가족이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국민들이 그 두 가지 모습을 보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진짜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인데 측근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5분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도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대표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이제는 고인이 유서에서 딱 2문장입니다만은 절절하게 절규한 그 말에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무게의 감을 가지고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진 전모 씨가 생전에 또 이런저런 의혹, 이재명 도지사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방에 그 근처에다가 이 전모 씨가 그 사장으로 있었던 그 회사의 어떤 사무실이 아니라 거길 임차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돼서 이 전모 씨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저희가 찾았는데요. 세상을 떠나신 분의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가 영상까지는 다 찾아봤습니다만 저희가 들려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입장도 있고 유족분들이 동의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목소리를 들려드릴까 싶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 사망과 관련한 본질적인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들려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리진 않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었죠. 지금 완전히 태도를 바꿔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법정에서 모든 내용을 자백하고 있다.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오늘도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어제 전 비서실장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고인한테 명복을 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그런 행정 요구가 이런 자꾸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전 비서실장님께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만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분도 좀 책임질 것은 책임을 져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서실장께서는 어떤 역할 주로 하셨던 분인가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재명의 어떤 사소한 부분부터 다 좀 많이 챙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이야기가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리하고 위법적인 검찰의 수사가가 아니고 무리하고 위법적인 어떤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깝고 비통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본인은 항상 뒤로 물러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자신만 기소돼 있다. 나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데 그분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위법적인 행정요구, 무리하고 그러니까 고인께서도 평소에 말씀하셨지만 나는 시키는 대로 사실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불만 내지는 원망 섞인 그 말씀이 결국은 유동규 씨가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검찰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재명 대표께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전 가장 의아한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동영 의원님도 그러시고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이 일들이 멈추나요? 그러면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렇고 전제가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과 이 비극이 연결되려면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 말고는 사실은 해석의 여지가 아예 없거든요. 지금 사실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도 비극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비극을 멈추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정말로 이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 검찰이 멈추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직함으로써 검찰이 멈추지 않으면 일이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사실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검찰의
지금 이 절제되지 않는 뭐 이재명 대표는 광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법적인 권력을 사용하고 칼을 휘두르는 데 있어서 전혀 절제하지 못하고 사실 그 주변들을 털어대는 이 문제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비극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서의 뜻을 그것은 좀 곡해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 앞선 네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면 결국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조사 내용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이재명 형사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꿈꿔왔고 지금도 뭐 정성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우려해서 그 모든 책임들을 본인이 떠안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더 이상 그런 책임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정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고인이 이제는 정치를 내려놔라. 본인이 정치적인 생명을 본인 스스로 내려놓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검찰에 가서 필요한 얘기, 진실이 무언지를 이야기하고 본인들이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고 유동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들이 검찰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우 의원이 2명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입을 닫고 있어라.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당신들만 입을 닫고 있으면 이재명 대표는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내 정치적인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관련자들에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방탄이고 그것이 증거인멸이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서의 뜻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고인이 억울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 절규를 보냈는데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대표직을 유지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완전히 공개되지도 않은 유서의 내용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고인에 대한 무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뜻인지 사실 유서가 전체가 공개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실제로 그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정치의 행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정치권이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아까도 정동영 의원님도 뭐 네 분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 죽음을 선택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저는 죽음을 이용하는 해석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권의 한 사람들로서 절제하고 진짜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일단 충분히 시청자분들께서 들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은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지 이재명 때문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이재명 때문이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런 숱한 의혹, 주변의 인물들이 자꾸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 너무나도 섬뜩하지 않느냐. 정말 안타깝다.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1야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맞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고인은 세상을 떠났고요. 유가족이 고인과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유가족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유가족들이 과연 취재진에게, 기자들에게 현 상황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빈소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조문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다. 고 김문기 처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김문기 처장은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하는 그 답변에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변했고 그 아들이 이재명 대표님 정말 저희 아버지를 모르십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했었던 그런 일도 있었다는
또 아마 기억이 여러분들 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